고객님께만 좋은 상품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게 뭔데요? ELS. ELS? 예금에 두세 배 수익 챙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전한 거 맞아요? 그럼요. 부모님께도 추천드리고 싶을걸요? 부모님께도요? 사실은 부모님의 원수에게는 딱이죠. 원금의 100%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아주 큰 상품이랍니다. 저기요? 아하, 네네, 초고 수익 난다니까요. 설명만 복잡하고 그냥 두면 알아서 돈이 불어나요. 아하. 여기에 그냥 사인만 하세요. 어려운 부분은 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네. 네,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이 편한 해투 중국 증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죠. 오랜만에 모십니다. 인백스 자산운용의 김규호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예, 그동안 뭐 연휴 때문에 이제 한 두 번 뛰고 나서 거의 한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뭐 중국 국경절 연휴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좀 긴 연휴 기간 동안 좀 여유 있게 뭐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서 저희 네. 뭐 투자 철학 같은 것도 다시 좀 고민해보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국경절 전주부터 중국 증시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네, 계속 긴장하면서 네.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투자 철학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진지한 탐구와 연구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는 중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거의 뭐 평상시 보기 어려운 뭐 거의 유례 없는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가 일주일 남짓 25%의 급등을 한 이후로 위아래 불규칙적인 변동성을 아주 강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과연 중국 증시 다운 어떤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것이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단 말이죠. 이 부분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으로 불마켓이라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건 사실 천천히 길게 가는 불마켓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완전 선진국 증시처럼. 그렇죠. 그럼 언제 들어가도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구조인데 네. 이렇게 증시가 급등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천천히 빠져버리고 아니면 내지는 또 급등하고 급락을 해버리면 네. 분명히 이게 불마켓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이제 그때 고점을 잡아서 이제 맞아요. 물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뭐 많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또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 긴 시간을 못 버티다가 네네네.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다시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아마도 한 번 더 그런 매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호 이사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3월 달부터 진감이 주석 교체는 주가 회복의 신호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중국 증시가 지금은 좀 안 좋지만은 서서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심지어 8월 같은 경우는 홍콩 본토 모두 저평가 상태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거래량 바닥, 주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단 말입니다. 네. 8월에서 9월이 마지막 깔딱고개 같은 그런 인상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예상을 못했는데 아주 그냥 공격적인 그런 부양책이 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물론 변동성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사이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올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중국이 2021년, 22년, 23년 계속 빠졌으니까 네, 올해는 다를 거다 네, 생각을 했는데 1월 해서 쭉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에 뭐 증감 주석 교체하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올려야겠다, 이런 신호를 줬고, 네. 역대로 따지면은 증감 주석 교체할 때마다 시장이 항상 크게 반등을 했고 대부분 50% 이상, 100% 가까운 성장률을 이렇게 보여줬었고, 네. 그래서 3월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3, 4, 5월 뭐 계속 괜찮았어요 사실.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했는데 사실 5월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기다리던 부양책은 뭐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뭐 지나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좀 제가 지적드렸던 거는 중국 증시는 쌀 때 사야 된다. 뭐 불마켓 기다렸다 사지 말고 무조건 쌀 때 매집해 있다가 불마켓 오면 오히려 털어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요번 같은 장이 오는 거죠. 그죠? 네네네네. 항상 이게 쌀 때 매집해 놓고 있으면 이제 언제 털릴지 모르지만 음. 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동안 뭐 국내 투자자도 그렇고 중국 본토 투자자도 그렇지만 항상 많이 오르고 나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뭐 5월부터 해서 6, 7, 8 계속 빠지니까 다시 1, 2월처럼 굉장히 주가가 굉장히 싸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싸졌고 심지어는 이제 거래량이 확 줄어든 것. 그러니까 대부분 이 거래량 바닥이 사실 주가 바닥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좀 기다려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 본부장님이 여쭤보셨잖아요.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네.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 여력이 크냐, 뭐 어떤 데가 좋을 것 같으냐 물어보셨을 때 저는 뭐 홍콩이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랑 홍콩 달러가 페그가 돼 있으니까 같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홍콩 쪽이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사실 뭐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단기간에 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또 올림픽 네.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네네. 스포츠 여행 섹터 좀 관심을 가질 네네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유효한 트렌드니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뭐 주가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약간 실현이 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동안은 계속 뭐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좀 관찰하시고 뭐 좀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 뭐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했었죠. 기대를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9월 말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터지기 시작한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3년 하락장 이후에 지금 한 3주 상승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일주일 동안 한 25% 폭등을 하고 그 이후에 1, 2주가는 변동성 위아래 변동성이 좀 계속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항생 같은 경우도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유발해서 어쨌든 큰 기간으로 보면 그냥 산주라고 하고 바짝 오는 건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게 인상에 남는 게 이게 장이 오르면은 다 수익을 봐야 되는데 예. 오히려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이런 변동성 장에는 있겠는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체감 지수가 더 좋았으면 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 3년 하락장 이후에 3년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3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태풍에 쓰러진 황소. 그 뭐 우리나라 증권사 그 정문 앞에 황소가 있긴 있는데 저거는 예. 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그 싸다 했는데 사실 9월 중순까지 계속 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뭐 지수들 보시면은 홍콩은 그나마 제리하는 게 항생지수인데 항생지수는 그나마 연초대에 플러스였는데 네. 뭐 본토의 CSI 300이라든가 창업반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마이너스 17%였고 네. 과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이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창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상하이에 큰 태풍이 찾아왔는데 네. 상하이 증권거래소 앞에 이제 불마켓을 기원하는 이제 황소가 이게 딱 버티고 있는데 네. 그게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사진이죠. 예. 뭔가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조금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뭐 장 안 좋고 이거 징조까지 안 좋으니까 네. 야, 이거 털고 가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이때가 9월 18일이거든요. 네. 예. 저거 누가 힘으로 쓰러뜨린 거 아닐까요? 제가 하락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가 이제 태풍 부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네. 길에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 네. 저게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직접 목격한 건 아니라서 네. 예. 공교롭게 또 이제 예. 그렇게 되니까 또. 예.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이 날짜 보려고 이제 부양책이 낸 거. 제가 일단 궁금한 게 계속 지금 뭐 올해 들어서 계속 부양책이 될 것 같다 하다도 계속 안 내고 그다음에 뭐 큰 흐름으로는 몇 년간 하락장에서도 계속 그랬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왜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양책을 쏟아내는가? 왜 지금일까?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당국의 뜻을 뭐 정확하게 뭐 파악을 할 수가 네네네. 없습니다만 네네. 요게 언제부터 이게 나냐는 시기를 보면 네. 요게 10월 1일이 국경절이잖아요, 중국에. 네네. 요번이 75주년 국경절이었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러면서 일주일 전 국경절 전주에 이렇게 딱딱딱 쏟아낸 것은 아마도 국경절 전에 좀 심리를 이제 좀 올려주자. 예.
즐겁게 국경제를 보내게 해주자. 네네네.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주가가 또 너무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9월 19일 날 하고 나니까 뭐 쟤네도 금리 인하 했는데 우리도 조금 좀 이제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뭐 계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네. 좀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5년 내 가장 강력한 부양 의지를 지금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옆에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지금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좀 느닷없이 나왔는데 9월 24일 날 이게 그 국경절 전주 이제 화요일에 이제 처음에 딱 나왔어요. 네, 뭐냐면 당장 굉장히 강력하게 지준율 바로 50bp 인하하고 네,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면 연말에 또 추가로 또 인하를 하겠다. 네, 그리고 금리 30bp를 인하를 바로 했고 네, 그리고 좀 여기서 이렇게 붉은 표시로 해놓은 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 스왑 퍼실리티라고 해서 네. 이게 번역이 굉장히 불편한데 뭐냐면 증권사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내지는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뭐 ETF라든가 주식 바스켓이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담보로 스왑을 해주는 거예요. 뭘 스왑을 해주느냐? 네. 뭐 국채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현금 어음 같은 유동성 자산을 스왑을 해주-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그렇죠. 거네요. 예, 이걸 다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데 써라. 음, 근데 이걸 얼마를 지금 제공을 했냐면 5천억 위안 규모로 1차로 제공을 했는데 이게 대략 한 뭐 우리 돈 한 10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봐서 이거 두세 배 더 줄게. 음, 예, 뭐 주식 무조건 사라는 얘기죠. 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뭐 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상장 기업들한테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도 3천억 이하 규모, 우리 돈으로 50조가 넘는 규모를 해주겠다. 그리고 금리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더 싸게 1.75%에 해준다. 야,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면 향후 두세 배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강력한 시그널이죠. 지금 주식 사라는 얘기죠. 예. 이건 뭐 강력하다 못해 그냥 이거는 뭐 예.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이네요, 정말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예. 정말 대단하네요. 9월 26일자도 좀 굵은 글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월 24일에 이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날 지수가 한 4% 정도 올랐어요. 네, 그리고 9월 25일 날 한 1% 정도 오르고 네. 좀 잠잠했죠. 네, 근데 9월 26일 날 이제 또 이제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정치국 경제 회의라는 거는 네, 통상적으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4월, 10월, 10월, 12월에 개최를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네, 갑자기 이제 9월 말에 개최를 하면서 뭐냐면 야, 우리 이제 그동안 재정 안 풀었는데 재정 정책 풀게. 화폐 정책도 굉장히 이제 좀 완화를 할게. 예. 그리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일단은 하고 보자. 실행을 최우선으로 하고 될 때까지 계속 돈 쓰겠다. 이런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적극적인 의지로 말을 했고 특히나 더 언급을 했던 게 이제는 뭐 경제 좋지만 부의 효과를 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그다음에 자본시장 활력 촉진을 굉장히 우선 과제로 하겠다. 그러면서 요날 요게 나오고 나서 또 주가가 거의 한 5%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예. 그러니까 이 콤보로 그죠? 한 주에 이거 하나만 발표해도 굉장히 큰 건데 네. 갑자기 연쇄적으로 다다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월 27일 날은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주가가 거의 거의 상한가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쳤고 그리고 그 주말에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전면적으로 인하하면서 기존에 대출 갚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기고 또 뭐 부동산 정책 정부 완화했으니까 사실 집 사기 좋게 이제 대출 금리도 완화됐고 뭐 레버리지 비율도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사실 조금씩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초가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등 중국 증시가 이런 공격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화답은 일단 좀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것이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 지표의 개선이라든가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효성 있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정책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 포커스는 사실 산업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죠.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네. 뭐 민간의 소비 자금도 풀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의 씨앗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든가 주가가 오르면
거기 따라서 이제 또 소비 심리가 촉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의지까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으로 이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표현을 한 거죠. 네. 예. 조금 좀 빠르고 신속한 어떤 그런 결과를 어떤 그 내볼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쪽에 포커스를 좀 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증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이라든가 뭐 변동성이라든가, 변동성이 크면 거래량은 많을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큰 변동성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증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록을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기록이 뭐냐면 9월 27일 날 네. 국경절 전에 마지막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기록이 쏟아졌어요. 네네. 예, 뭐 역사상 뭐 최초.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략 한 5,340개인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226개가 올라가지고 하루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 수가 제일 많은 날. 그거를 내린 20개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인가요? 이날 대부분 이런 관리 날은. 종목. 아, 예, 관리 종목. 예, 대부분 관리 종목. 너무 부실주들. 예. 그리고 이날 이제 창업반 지수가 10%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상 제일 큰 상승폭이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창업반이 뭐 역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주간에 창업반 지수가 22.7%가 올랐고, 그다음에 심천 지수가 17.8% 올랐어요. 이거 다 모든 기록을 다 새로 갱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덩달아서 홍콩도 뭐 거래대금 최고대 경신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홍콩의 홍콩 테크 항생 테크 지수라고 해서 홍콩의 나스닥 같은 지수가 있죠. 네. 그게 20% 올라서 이것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다 이제 최대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날 다 깨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다 깨졌습니다. 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예, 네. 예. 이게 정말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연달아 나오는 것도 네. 있고, 3년 하락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 거래량 바닥에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례 없는 경기 부양책들이 연달아 쏟아지니까 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어떤 내용들은 뭔가요? 비슷한 그래서 내용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이게 9월 27일 날 이게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 심천이랑 뭐 홍콩만 이게 있는데 상하이는 뭐가 빠져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날 주문 폭주해서 상하이 거래소가 시세가 지연이 되고 주문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갑자기 상하이에 있는 종목들이 가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사실 뭐 거래량도 여기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상승폭도 여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 결국에는 상하이는 뭐 기록 못 세우고 끝나고 다행히 금요일이라서 주말 동안 다 야근한 거죠. 주말 동안 다 나와가지고 원래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최대 거래량 기준으로 3배수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라. 그래서 주말에 다 나와가지고 증권사 직원뿐만이 아니고 뭐 펀드들 다 나와가지고 다 테스트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9월 30일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장이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 이제 또 난리가 났죠. 그날 9월 30일 날 이제 그 중국 증시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국경절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늦는다. 그죠? 그 중국 특유의 포모가 갑자기 발동을 하면서 거래량 폭발, 그리고 뭐 모든 지수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또 거래량이 폭발을 하니까 또 거래소들이 또 긴장이 되잖아요. 네. 혹시 또 연휴 끝나고 와서 또 이거 또 이렇게 뭐 딜레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하루 일찍 출근해가지고 또 사전 점검 한번 하고 또 국경절 그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까지 연출이 됐죠.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적인 이 거래량이라든가 흐름이 상당히 많은 어떤 단타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많이 유발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화면이 증권주 시세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회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이제 중국 증시 대표적인 이제 불마켓이 2007년. 네, 그렇죠. 예, 뭐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아마 400% 500% 올랐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런 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2015년 후광통 터졌을 때 네. 그때 또한 거의 200% 가까이 올랐었고, 그때 이후로는 이런 엄청난 회전율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10월 8일 날 한번 국경절 연휴 첫날, 끝나고 첫날에 개장하자마자 그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개장했을 때 모든 종목이 거의 뭐 10%. 상한가. 네. 예. 그러면서 그런 거를 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업은 화랑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방제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증권 관련 시스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키움증권이랑 좀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방어 기술이 있는. 네. 예. 이 회사가 요 기간 동안 거의 한 주가가 150% 가까이 올랐고 네. 불과 6거래일이거든요. 네. 불과 6거래일 동안 주가가 150%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10월 9일 날, 요 날이 이제 한글날인데 뭐 저는 이제 중국은 한글날 안 쉬니까 출근해서 시세를 봤는데 이게 네. 이날 하루 거래량이 900억 위안 돌파했거든요. 그 하나로 따지면 18조 정도 되는데 거의 하루 코스피 거래 대금하고 비슷한 종목 그 정도 거래량을 종목 하나가 다 보여준 거죠. 예. 그만큼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예. 네. 야, 진짜 마치 전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편으로 꿈 같은 어떤 장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 앞자리가 바뀐 중국 증시 요런데요. 요 자료에 대해서도 7페이지 자료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8월달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을 깨고 내려와 가지고는 도저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였었거든요. 네. 2,700, 2,800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희는 생각을 했죠. 연말까지 3,000만 가져도 고맙겠다. 근데 그게 2,780인가 찍고 3,60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3,200대로 내려왔지만 네. 그래서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완전히 안착을 했다. 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H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 6,000대였거든요. 네. 그게 7,000 뚫고 올라가서 8,000도 넘어섰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지만 아무튼 앞자리 수가 계속 바뀌었죠. 예. 네. 그만큼 상승률이 가팔랐다는 거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지금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 9거래일 내지 10거래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실 올랐던 건 6거래일이고 조정을 3거래일 4거래일 받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조정 받은 것까지 합쳐서도 다들 뭐 30% 이상 올라 있는 상태 제일 저조한 게 20%대 정도 예,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지금 퍼포먼스가 올해 들어서 제일 우수한 증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본토의 CSI 300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증시에 비해서 뭐 전혀 뒤지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참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창업반과 과창반 ETF 이틀 연속 20% 상한가. 야, ETF면 거의 뭐 그냥 지수처럼 그냥 무거운 느낌의 어떤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ETF들이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이 두 지수가 올해 참 안 좋았거든요. 아까 앞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창업반은 그 이번 불마켓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창업반이 마이너스 17%, 이 과창반이라는 지수는 마이너스 23%였어요. 네. 예. 낙폭이 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것이 대부분 다 좀 기술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는데 창업반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날 10% 상승한 게 그동안 역대 최대 상승폭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15% 오르고 그 다음 날 17%가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본토에 이제 보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원래 중국의 메인 보드는 상한가가 10%예요. 10%로 막혀 있는데 창업반이랑 과창반은 좀 예외적으로 20% 상한가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ETF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 ETF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상한가가 20%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수는 15%, 뭐 17% 이렇게 올랐지만 무조건 더 간다. 미리 사놔야 된다 해서 이제 ETF들은 그냥 뭐 바로 이제 상한가를 찍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6거래일 동안 창업반이 68%가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10% 이상 오른 게 3번 있었고요. 15% 이상 오른 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창반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6거래일 만에 68%.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가 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15% 이상이 이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유례가 없는 이런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저 두 ETF들이 다 옵션이 있거든요. 네. 옵션이 있다 보니까 보통 변동성 지수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빅스를 네.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공포에 질렸을 때 빅스가 굉장히 올라오는데 네. 보통 뭐 30 정도 되면은 이거 굉장히 좀 무섭네. 아니면 50 정도 되면 역대급이다. 그리고 뭐 80, 100은 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오는 지수인데 네. 이번에 이 상승장에서 네. 오히려 이 공포 지수라는 이 두 지수의 빅스가 거의 150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예.
진짜 별의별 기록을 계속 좀 예. 양산을 해냈던 그동안의 중국 증시 흐름이 예, 아니었나 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9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고객들로 가득 찬 증권사 객장. 이름 보통 우리가 옛날에도 증권사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둘러 입고 오면은 이게 뭐 상투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스님이 예. 증권사 객장에 나타나면 상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스님이라든가 애기 엄마는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직 상투가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예. 이 두 화면, 이 두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왼쪽을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사진 언제 찍은 거냐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찍은 거예요. 네. 근데 저기 글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아, 연휴 기간에도 정상 영업합니다. 네, 증권사가. 네, 네, 네. 원래 국경절 연휴라는 거는 다 휴가 가서 쉬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1년에 중국은 우리처럼 뭐 연차 쓰고 이런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네. 이때 다 쉬는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춘절, 국경절 다 쉬는 건데 네, 네. 나서 출근을 해야 됐던 이유가 증시가 너무 뜨거우니까 네, 네, 네. 신규 계좌 개설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뭐 신규 계좌는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되죠. 계좌 개설은 이제 다 되니까 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신용은 네.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 그것도 폭증을 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증권사 돌려야 되니까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출근을 한 거죠. 네, 뭐 일단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그런 뭐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동안 정말 뭐 최근 특히나 연초부터 굉장히 힘들었죠 증권사들이.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대충 이건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네. 국경절 연휴 기간에만 한 150에서 200만 개 계좌가 개설이 됐다는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다 소화를 못 해가지고 대기도 저만큼 있다.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예, 증권사는 지금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워낙 뜨겁다 보니까 사실 뭐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만 해도 은행에서 증권으로 계좌로 이체하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9월 24일에서 30일 동안 불과 한 뭐 5거래일 동안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거의 그 수요가 거의 10배 이상 급증하는 예. 그런 굉장히 큰 추세를 이번에 보여줬었죠. 네. 아무튼 야 증권사가 휴일에도 그러니까 연휴 때도 정상 영업을 하고 객장도 고객들로 꽉 차는 어떤 그런 네. 정말 화랑장의 어떤 느낌을 네, 갖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중국 증시의 어떤 흐름이고요. 자 국경절 연휴 기간에 벌어진 일 본토 휴장 때 미리 사자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그 장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그날 뭐 창업반 15% 오르고 그리고 웬만한 뭐 대형주 지수들 뭐 예를 들어서 CSI 300 같은 경우에 지수 선물 뭐 CSI 300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지수 선물이 4개가 상장이 돼 있는데 다 그냥 상한가로 끝났어요. 10% 상한가로 지수 선물은 그냥 예. 그건 뭐냐? 다음 날 무조건 오른다라는 강력한 확신이자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그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중국장은 쉬지만 예? 연휴 돌아오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다른 시장에서 중국 시장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본토 시장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은 싱가포르에 상장된 A50 지수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중국 본토 주식들을 추종하는 지수인데 이게 국경절 기간 동안 14%가 올랐어요. 중국장은 움직이질 않는데. 예. 그리고 뭐 중국장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다 올랐고, 예. 뭐 미국에는 나스닥, 뭐 차이나 드래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 이상 올랐고, 굉장히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가 올리느냐? 이게 본토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토에서 뭐 홍콩에 있는 뭐 다른 뭐 주식들을 사려고 해도 사실 살 수가 없는 것이 광고통계라는 거는 중국장이 열릴 때만 그걸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외국인들 내지는 홍콩 사람들이 플레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홍콩에 상장돼 있는 과창반 ETF입니다. 네. 중국 본토 과창반 ETF예요. 근데 이게 10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이제 국경절 연휴 하루 쉬고 처음 개장한 날이죠. 이 ETF가 130%까지 올라가요 장중에. 근데 과창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20%밖에 안 되는데 130%가 갑자기 튄다는 거는 5일 연속 상한가를 이제 예상했다는 거죠. 물론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결국엔 연휴 끝날 때까지 거의 한 30% 이상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만큼 이 연휴 돌아오기 전까지 일단 사놓고
보자. 예, 그만큼 굉장히 포모가 굉장히 극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상장된 중국 ETF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중국의 2차 전지 ETF가 꽤 유명하거든요. 중국 2차 전지 아, ETF 예. 유명하고 미국에도 중국 관련 ETF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쪽 나라들에도 지금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게 11페이지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심리가 많이 좀 회복이 됐어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여러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의 레전드 분들이 지금 바이 차이나 외치는 분들이 꽤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비 태퍼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헤지펀드 업계 정말 레전드죠. 네. 2008년 그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떼돈을 버신 분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부양 정책을 보고 정말 그 한마디로 말씀드렸던 그 스왑 퍼실리티 그걸 보시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 대출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기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이거 한다는 거는 진짜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될 때까지 더 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는 중국이니까 중국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뭐 알리바바도 있고 여러 뭐 중국 주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뭐 사야 되냐? 뭘 가지고 있니? 물어보니까 중국 자산 무조건 다 사라고. 정말 buy everything 그랬거든요. 예.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불러 돌아서신 분들이 계시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불과 한 2주 전이죠.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할 10가지 이유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을 좀 세게 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ETF들은 자금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FXI라는 것이 지금 뭐 가장 큰 ETF인데 불과 한 2주, 1-2주 만에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상 최초로 지금 달러 기준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중국 ETF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2015년 뭐 그 좋았던 장 그리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그 좋았던 장에서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장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패시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야, 정말 이게 뜨겁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12페이지를 보니까 상해 증시가 2007년도가 이렇게 6천이 고점이었었나요? 제 예, 기억으로는 맞습니다. 6천이었던 예. 것 같은데 예. 그 언저리까지는 5천까지 올려볼게, 5천까지 올려볼게라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국경절 연휴 끝나고 첫날 이제 개장했을 때가 10월 8일인데 네. 그때 붙는 건 상한가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대형주들은 굉장히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네. 10% 상한가로부터 시작했지만 뭐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인가밖에 안 올라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갭으로 뜬 게 거의 7%가 빠진 거잖아요. 네. 그 빠졌던 이유가 10월 8일에도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예. 그래서 10월 그 토요일 날 이제 아침 10시에 또 모든 그 중국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또 이것도 라이브 켜놓고 이게 보는데 보고 있으면 항상 그렇죠. 별말 안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얼마 풀 건지 언제까지 얼마 풀 건지 그런 거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뉘앙스만 항상 주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뉘앙스를 항상 주고 네. 근데 대신에 좀 기존하고 좀 달랐던 것은 이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구나. 예,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물잔이 3개가 있잖아요. 네. 물잔이 3개가 있다는 건 뭐냐? 중국말로 이제 팡슈이라고 해서 팡슈이가 뭐냐면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잔을 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3배로 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건 뭐냐면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하신 분 손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이냐? 상하이지수 5천까지 올리겠다는 사인이겠냐 아니겠냐? 나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네. 좀 약간 어거지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요 기자회견에 이제 참 저도 제목에도 썼지만 롱도 만족했고 숏도 모두가 만족했다는 게 뭐냐면 롱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의지를 표현을 했다 말로 숫자는 안 나왔지만 근데 숏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숏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중립적이지만 뭐
그랬던 회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뭐 상당히 강한 어떤 강세장의 흐름이 진행 중이고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어떤 불마켓, 이 강세장하고 현재 지금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불마켓이 한 4차례 정도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네네네. 근데 대부분 좀 뭐 스토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음. 예, 비슷비슷한데 충분히 그 전에 하락폭이 있어야 되고요. 네.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네. 하락폭이 뭐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하락폭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어떨 때는 GDP가 고속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약간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디플레 압력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면서 화폐 정책을 완화하면서 뭐 주가가 빵 터진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는데 좀 예외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계속 고속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주가를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불마켓들은 대부분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 뭐 1999년장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뭐 디플레 압력 받고 있고 GDP 성장 올해도 좀 걱정되고 있죠. 사실 5% 한다 그랬는데 좀 안 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24일, 26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센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튀기 시작을 했는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불마켓에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 불마켓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다 100% 이상 다 올랐죠. 예. 대부분 100%, 많게는 뭐 170% 이렇게 오른 장이 있었고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하이 종합 지수는 사실 한 20% 정도 올랐지만 창업반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안정된 상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불마켓은 좀 짧은 측면이 있지만 또 베어마켓은 또 길구나. 예, 이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그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또 첨언을 하자면 네. 이번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고 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창업방 같은 지수나 뭐 홍콩의 항생테크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거래일 동안 창업반은 말씀드렸듯이 68% 올랐고 네.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은 게 한 15%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5% 20%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대로 식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약간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 빠지는 걸 약간 용인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올라서 문제였잖아요. 항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항상 바라는 거는 느리고 길게 가는 불마켓을 원하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돼버리면 그죠? 만약에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서 상한가로 시작했는데 또 상상 갔으면 또 거품이 또 빨리 터지고 상처가 크니까 또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이렇게 좀 최근에 오늘 같은 뭐 3%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을 좀 약간 용인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예. 뭐 그렇다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예. 자료만 딱 보면은 이전 하락폭, 뭐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화폐 정책 등은 과거 불마켓의 어떤 요건을 충분히 충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과거의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상승폭 대비해서 아직은 더 오를 룸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 조금은 좀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어떤 투자자 분들은 조금은 또 이렇게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조금 더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과거 불마켓과의 비교 자료였고요. 자, 다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신용이 좀 굉장히 많이 치솟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너무 단기간이었고요. 사실 네. 거래 오른 게 6거래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사실. 예. 그동안 사람들이 이제 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다 갑자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갑자기 신용이 늘기는 좀 힘들고 네. 어느 정도 불마켓 기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불마켓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제일 위에 있는 2014년 그러니까 2014년에서 15년 이 불마켓은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동안 뭐 이 신용융자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증가폭이고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시간이. 근데 요번 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직은 네.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네. 예.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도 거의 2년의 불마켓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시간 동안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간에 그렇게까지 증가하기도 힘들고 물론 그 상승폭은 굉장히 컸습니다만 당국에서 지도할 정도로 레버리지가 커진 건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그 신용 매수 비율 같은 것도 보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은 2014, 15년 때 거의 뭐 전체 거래대금의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뭐 10% 수준. 그래서 아직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 증시 하면서 좀 굉장히 또 좀 주시해야 될 거는 당국의 코멘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과열권에 왔을 때 한 번씩 코멘트 하면은 시장이 팍 죽어버리거든요, 정말. 예.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고 실제 수치로 봐도 그렇다. 그리고 최근에 또 며칠 조정 받으면서 나쁘지 않게 됐다.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료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수급으로 인한 증시의 어떤 흐름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좀 좌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지금 요 15장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과열인데 과열 같지 않은 느낌.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단기적으로는 과열 같은데 과열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을 딱 가졌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불마켓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최소한 반 이상 주식들이 신고가를 찍어주고 이렇게 가져야 좋은데 과거 정말로 그랬던 장이 있었죠. 2007년 장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넘는 종목이 신고가 찍었고 2015년 장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99년도에 그 장에서도 한 28% 정도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뭐 2024년 요번 장에서는 신고가 찍은 종목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굉장히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수상으로 봐도 상하이 종합 지수는 2007년에 이제 6,100 포인트를 찍었고 그리고 2015년에 또 한 5,100 정도를 찍었고 근데 지금 3,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괴리가 굉장히 멀죠. 전고점이랑. 뭐 상하이 종합 지수뿐만이 아니고 뭐 CSI 300 같은 지수도 2021년 불마켓에서 5,900까지 찍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3,900이거든요. 그것도 아직도 거의 한 30% 이상, 40% 이상 룸이 있고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이 튀어올라온 창업방 같은 경우도 2021년 불마켓에서 3,70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50%가 넘는 룸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가 찍은 종목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초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주식들이 어떤 상태냐 이거 평균을 내놓은 건데 제일 왼쪽에 이제 전체 주식들의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중간값이 마이너스 15%예요. 이렇게 올랐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창반은 중간값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창업반도 마이너스 15%. 네. 유일하게 CSI 300만이 이제 11%. 이게 완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종목이 이분하게 다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예 그냥 대형주 많이 올랐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예 그렇게 뭐 주가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또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사님 같은 경우 한 달 뒤에 중국 증시의 흐름이 최근에 변동성을 소반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이 말을 한 번 더 첨언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을런지 아니면은 한 달 뒤에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인사이트를 좀 주실 건지 필요한 멘트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그동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잠자고 있던 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약간 깨어난 느낌이 드는데. 네. 동안 너무 활력이 없었잖아요. 거래량이 바닥을 치면서 주가도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확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은 살아났다고 보고요. 예. 일단 거래 대금 자체가 완전 불마켓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도 물론 빠졌지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네. 그리고 지수 레벨도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3,000 위로 완전히 올라와 있고 네. 심천 같은 경우도 10,000 위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3% 4%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워낙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상하이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11선 위에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역대 최고 거래량을 찍으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앞으로도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한 그리고 이 시장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돈을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기다리는 시간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요. 한 6개월 정도 텀을 주지 않겠느냐,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정도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뭐 내년 1분기까지 시간 동안 만약에 턴어라운드 못하면 다시 또 주가가 빠질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이 다시 효과를 본다면 정말로 다시 이제 정말 건강한 불마켓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인백스 자산 운용의 김기호 이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그 양태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할 때, 그리고 김기호 이사님과 함께 중국 주식을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놀라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 씻고 봐도 구할 수가 어려운데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런 자료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고급 자료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여서 인사이트를 이렇게 주신다는 게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구독자분들도 이런 어떤 감사한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가시면서 방송을 함께 하신다라면은 2번, 3번 이렇게 더 좋은 내용으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고요.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